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병헌, 홍경대, 경대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이지우 잘 지내고 있죠? 김범준, 범준이는 어떻게 지내요? 신철민, 이수호, 이준호, 박예림, 조은별. 은별이는 연락 한번 주세요. 김종윤, 임혜선, 조민영, 민영이 잘 지내죠? 김도형, 거의 대학생활 마무리 시점이네요. 그래요.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 뭔가 연결점들이 맞닿아 있는 게 많죠. 소위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도 심리 치료 회복이 돼야 되고 관계 회복이 돼야 되고 어떤 피해 회복이 돼야 되는 같이 어떤 내용을 같이 구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회복할까? 어떤 부분들이 치료가 되어져야 될까? 개인에게는 가해자건 피해자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잘 정리해 놓은 건 우리 교재죠. 김상균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 두셨어요. 507페이지부터 530쪽까지 정도죠. 마지막에 교정하게 이렇게 정리를 피해자 치료 치료적 사법, 회복적 사법 이런 내용을 잘 담고 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리포트를 보면 전부 법원에서 처음에 시작했었기 때문에 판결에 있어서의 그 전통적 사법 틀 안에서 보안 쪽으로 도입된 거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피해자학이 치료적 사법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레포트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원했던 것은 교정 단계에서의 치료적 사법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치료하다. 좀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CURE. 우리가 처우라고 하는 트리트먼트, 트리트. 뭔가 치료하다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커렉션도 바로잡다라고 하는데 치료의 개념들이. 그러니 교정은 그 자체로서 치료적 어떤 성격을 담고 있는 업무 영역이고 교정학은 그러한 학문일 수 있는 거죠. 치료와 관련된. 그래서 지금 치료적 사법은 교정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심리 검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를 잘 찾아내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할까. 그죠?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정 단계에서의 재사유화라는 것도 전부 치료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그 치료가 시설 내에서보다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치료 가석방을 통한 것도 특히 관련이 더 깊이 지어진다면은 치료 조건부 가석방.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얼마 안 되는데 도입된 지는 특히 마약 사범도 마약 복용자들에게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가석방. 당연히 모든 보호관찰부 가석방은 치료와 관련된 것들이죠. 회복적인 치료적인 성격을 같이 갖는다고 한다면 취업 조건부 가석방 같은 것들도 좀 도입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취업 조건 뭐 가석방도 대단히 중요한 게 대부분의 재복용률 우리가 그러죠. 다시 교도소에 들어올 확률이 들어올 사람들은 1년 이내에 50%가 넘게 다 들어와요. 다시 들어올 사람들.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뭐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들어와요? 사실은 거의 다 공궁에 의한 범죄들, 가난에 의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치료적 성격이랄 수도 있죠. 이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고 직업을 알선하고 하는 부분들도 그러한 또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적응을 하기 위한 어떤 치료적 성격도 강한 거죠. 한번 시설에서도 이야기했죠.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치료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심리 검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코렉션, 트리트먼트, 심리 치료의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시설과 설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정책과 제도들은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될까? 사실은 교정은 치료일 수 있잖아요. 바로 잡는다. 문제를 해결한다. 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핑크빛 감옥에서는 악당이 천사가 될까? 이야기했던 어떤 색채가 사람을 안정감을 갖게 하고 폭력성을 줄이고 사람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것은 미국에서 시도했다 그랬죠. 뉴욕주의 버팔로 교도소,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 등 일부 교도소에서 그렇게 색채를 통한 어떤 색채 심리학적이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용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안에서의 그래서 문제들을 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제 사회에 대한 도움이 되는 색깔, 그걸 미국에 있는 생물 사약, 여러분들이 아직은 미국에는 그런 생물 사회학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회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살아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본다.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와 같은 거. 그래서 처음에 생물학적 어떤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에 생물 사회학이란 말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교정 측에서 어떤 색깔이 사람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까. 그래서 그때 베이커와 밀러라고 한 학자가 따뜻한 핑크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교도소 도입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저도 그걸 한번 시도해봤다는 이야기를 했었나요? 네, 대구교도소 시절에 일부 사동을 개축할 때 제가 실험적으로 그런데 실험적으로 그 따뜻한 핑크색을 찾아서 칠해달라 그랬는데 좀 칙칙한 핑크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수용자들이 찾아와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감사단 이야기를 해요. 늘 하루 일과를 끝내고 아무튼 작업을 끝내고 재판을 받고 오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오고 지쳐서 들어오는데 뭔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고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 더 다른 의미로 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식당을 개업했다 그러면 음악을 식당이나 다른 어떤 상점을 개업했다, 개점을 했다 그러면 그날 어떤 음악을 틀 거예요? 그렇죠.
경쾌하고 빠른 음악들. 그래야 회전율도 빠르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겠죠. 음악이 주는 효과죠. 그런데 향수나 손수건을 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자료에는 음악의 사회심리학 그랬어요. 보이시나요, 잘? 내용인즉슨 그래요. 여기에서 느린 선율, 느긋한 쇼핑, 늘어나는 매상, 뭔가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런 고노적한 그런 환경에서 손수건이나 향수나 이런 게 잘 팔린대요. 근데 사람도 어떤 음악이 사람을 변화시킬까? 그래서 교정에서 심리치료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심리치료란 일반적으로는 심리치료란 정신적 심리적인 면에서 앓고 있는 사람에게 재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기술로서 치료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교정에서는 또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들 잘 받아들여야 될 게 틀림없이 제가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문제예요. 의료 모델과의 차이점. 의료 모델과 치료적 사법과의 차이점. 두 가지가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긴 하죠. 아픈 환자를 치료한다는 개념인데 문제는 치료적 모델에서는 의료적 모델에서는 뭔가 좀 모든 사람을 약간 정신질환자로 보고 뭔가 강제성을 가지더라도 변화시켜야 되고 뭐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더라도 적용해야 되는. 그런데 치료적 사법에서는 뭐죠?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방법을 적용해서 도와주는 거죠. 이 차이에 대한 그래서 이쪽은 보다 더 강제성보다는 자발성 같은 거 실제로 필요한 그 사람의 맞춤형 서비스 같은 거. 이게 획일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개별적이고 개별처우적 성격이 가능한 치료적 사법. 근데 의료 모델은 개별적이보다는 획일적이고 집합적인 어떤 교정 모델이죠. 그래서 심리치료의 내용들을 보면 요즘 많이 적용하죠. 미술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는 또 치료적인 것은 일반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미술치료는 어떻게 그려가는 거, 해화요법, 묘화요법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영어의 아트 세라피도 예술치료, 예술요법, 미술치료 또는 해화요법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했던 우리가 이제 음악치료 같은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 또는 심리극. 근데 심리극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역할을 통해서 상대방 바꾸기 역할 같은 거. 심리극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들.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가치관 훈련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 분노 조절 훈련 프로그램. 또는 최근에 원예 치료 프로그램. 교정에서도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좀 많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좀 한계성은 있어요. 그런 거 준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는 애완동물을 통한 어떤 치료 프로그램들도 외국에서는 시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러네요. 개를 어루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음악으로 병을 다스리는 매력적인 분야다 이렇게 소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정에서 사용하는 심리 치료 방법들이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어떤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고요. 보다 제도나 정책으로서는 치료 조건부 가석방들, 그리고 아무튼 또 취업 조건부 가석방들, 이런 부분들도 교정에서의 어떤 치료적 사법에 적용하는 그런 정책 제도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이제 이게 이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그 전망은 어떨까요? 근데 교정의 어떤 마인드가 많이 변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교정이 좀 더 독립된 애청으로 나가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정이 갖고 있는 전문성, 그 전문성이라는 게 결국 치료를 어떻게 잘할까의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되는 독립된 기구로, 애청으로, 교정청처럼 지금은 교정본부로 해서 법무부 장관의 내부 조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직원의 어떤 채용, 특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연수원의 교육 내용, 또는 다양한 승진의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가져져 줘야 직원들의 마인드, 시설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단순히 또 이렇게 구호에 그치고 제대로 프로그램화 되지 않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몇 번 적용됐다는 이야기는 했었잖아요. 원상 회복적 프로그램에서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속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내용은 레포트를 쓰면서 치료적 사법에 대한 개념 정의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에서의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는 걸로 덧붙여서 끝냈습니다. 13주 다음 주에는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법적 지위란 어떤 것일까? 이게 중요하죠. 어떤 지위일까? 뭐 미국, 옛날에 미국처럼, 옛날도 아니죠, 뭐 주의 노예처럼 생각하는, 또 독일에서 정립이 된 특별 권력관계 이론으로 포괄적인 어떤 강제력이 지배하는 그런 관계일까? 또 용조물 관계에서의 단지 그 대상일까? 지금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러한 수용자의 권리 침해,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권리 구제 방식은 무엇일까? 이 내용을 다음 주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4주 차에는 우리가 좀 이 과목의 가장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럴까요? 수용자 사이는 어떤 관계들로 이루어졌을까? 또 수용자만이 아니라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안에는 누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 문화가 만들어져 있을까? 그래서 14주 차에는 교도관과 수용자 사회, 그 사회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그리고 바람직한 교정사회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정의 방향 설정, 미래에 대한 교정의 어떤 디자인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주 차에는 그래서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15주 차는 아시죠? 이제 마지막 주죠, 그게. 그래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14주 차에는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의 강의가 끝난 다음에 기말고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14주차에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15주차 마지막 주로 지금 진행될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가 한 주 빠졌는데 아마 그냥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15주차가 되면 기말고사를 보고 지금은 교육부 지침 거기에 좀 학교 측이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대면 수업 같으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시험만 보고 그냥 끝나고 다음 주에 피드백하고 뭐 이런 관계였는데 시험만 보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3시간을 다 채워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도 60분이나 70분간 1교시 때는 기말고사를 보고요. 두 번째 시간 70분을 한다면 아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명목상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는 두 번째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수업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쉬었다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뭘 본다고요? 그래요. 수용자들이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인권 침해, 소위 권리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구제하는 방법들이 교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용자들의 권리 구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수고했어요.